저희가 또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모아놓은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5개 안건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좀 들어보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노동 분야, 토익, 토플 등 모의고사 지원 및 강사 초청 특강. 취업에 필수적인 스펙이 되어버린 토익 및 영어 시험에 대해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응시해야 하는 만큼 시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유명 강사들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서울까지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오산시에서 시험 비용 일부분을 지원하고 모의고사 및 시험 전 유능한 강사를 초청하여 특강 형식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런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면 손을 들어주시고 반대하시면 또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네. 지금 그 토익 토플 같은 경우는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교육이잖아요. 시청을 도차원에서 경기도 지식이라는 교육 포털을 통해서 경기도 30개 시군구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 다른 학습권에다가 좀 더 기회를 주면 어떨까 싶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2개. 두 번째, 주거 분야입니다. 오산시는 20대, 30대 1인 가구 비율이 경기도에서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대다수가 원룸에서 거주하며 월세로 지내는 경향이 되게 높은데요. 월세로 인하여 청년들이 목돈 마련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오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월세 지원 제도를 통해서 주거비 부담을 좀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및 여가 생활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손 하나 들어주십시오. 소수가 나오시는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중이 얘기. 저는 그러니까 그 월세 지원 제도라는 정책 자체가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월세를 힘겹게 부담스럽게 내면서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리스에서 막 이렇게 타고 다니신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던 걸로는 그 오산에 이제 청년 주택이나 이런 게 보급이 조금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이제 그런 의견들이 들려서 이제 월세 지원이라기보다는 행복주택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이제 주거를 좀 더 이제 좀 저렴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더 마련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반대 의견을 내봤습니다. MC 소님. 청년층이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월세 사는 친구들도 많고 할 거겠지만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해서 월세 같은 데서도 살아보고 자가에서도 살아보고 했는데 월세 살 때가 어떻게 보면 돈이 덜 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가를 가지게 되더라도 뭐 대출을 해서 하고 하면 또 이자도 나가고 해서 그게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기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월세 사는 사람들한테만 지원해주는. 반대 의견은 다 적어주시고 계시니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복지 분야입니다. 육아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젊은 어머니의 사회나 경제활동을 위해 은퇴하신 부모님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간단한 육아 교육을 실시한 후 육아를 도와주는 제도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미 그 육아를 하셨던 그런 분들의 어머님들을 저희가 검증 제도를 거쳐서 그분들을 이제 어떤 베이비시터나 이런 걸로 고용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요즘에 이제 애를 막 폭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오산시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검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애를 좋아하시고 정말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 한해서 이제 그런 분들을 뽑아가지고 애를 잠깐 맡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그분이 집으로 오셔서 봐줄 수도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시는 분을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둘은 고구마가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이제 자녀를 다른 분이 이제 키워주신다고 했을 때 막상 들어보면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자기 자식은 이제 부모가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키워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는 감사하지만 직접적인 지원으로 해주시면 어떨 땐 육아를 할 때는 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금전적인 지원으로 그냥 대신 해주시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반대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것보다 저는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애를 한 번씩 어디다 맡길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 보여요. 저는 그분이 와서 애를 키워주고 이런 것보다 진짜 급하게 엄마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애를 어디 데리고 계속 다니면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좀 이제 잠깐 정도 맡아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엄마들이 뭔가 정말 문제가 생겼거나 어디 병원을 가야 되거나 뭐 특수한 어떤 뭐 면접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잠깐 애만 맡겨놓고 갔다가 돌아와서 바로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정책 중에 함께 자랑 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맞벌이 부분이나 제도예요. 우리가 보통은 어린아이 0세부터 5세까지 있는 어린이집에서 케어를 해줄 수가 있고 근무하는 시간이 넘어섰을 때 부모가 어디 맡길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요즘에는 함께 자랑 센터가 바뀔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국가적으로 전체에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오산에서 확대가 되어가지고 웬만한 아파트에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요 포인트는 육아를 많이 경험했던 분들이 아이를 맡기는 거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개인한테 그걸 맡긴다고 하면 뭔가 그 개인에 대한 신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안건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청년 종합 건강검진 지원 정책.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기존 만 40세 이상에서 20세로부터까지 확대가 되긴 했는데 기본 건강검진이 아닌 위내시경이랑 대장 내시경 그리고 엑스레이나 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지까지 받아볼 수 있는 종합 건강검진 이런 경우는 대기업 및 공기업, 기관에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은 특히 미취업 상태들 청년들은 이 높은 비용 때문에 건강검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애 첫 건강검진 제도 등을 통해서 이제 청년이 생애 첫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떻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C 쏜 분. 반대까지는 아닌데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뭐 청년치고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그분들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효율적이고 아무리 우리의 청년이든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군가가 얘기를 더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저희 형이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제 건강검진을 이제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괜찮은데 특수검진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생각보다 청년들이 종합적으로 검진을 하면은 좀 이제 몸에 애로사항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진짜 현장에서 보니까는 좀 되게 안타깝고 그래서 시 차원의 지원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말고 한 2번 정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극 권해주시면은 저는 이제 딱 30 되자마자 한번 해봤어요.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와가지고 그걸 받고 나니까 이제 좀 조절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절을 하게 되면 그래도 성인병이나 이런 걸 좀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병원에서 검진을 하는 병원이 있나요? 네, 있어요. 병원 검진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 정도? 제 직무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한 2, 30만 원은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귀병 있는 청년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피가 잘 멈추지 않거나 살짝의 터치로 또 뭐 쉽게 피멍이 들거나 하는 그런 희귀병을 가진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작은 병원에서는 그 체열이나 이런 걸 또 안 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서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정책 분야인데요. 정기적인 청년과의 정책 토론 실시. 오산시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 청년 세대의 취업, 주거, 결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한 폭넓은 청년들의 환경을 파악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이에 청년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기초 단체장 및 정책 관련 공무원, 시의원과 오산 청년과의 정기적인 토론을 개최를 통해서 알맞은 정책을 청년에게 공감되는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이제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실제 정책까지 만드는 일말의 과정이 있는 이제 실제 간담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내용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이건 뭐 만장일치로 해서 뭐 간단하게 뭐 소감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돼지고기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토론에 의해서 설득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저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 정책을 방향을 잡아가는 게 너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 정책이라면 굉장히 보수적인 게 많아요. 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전공은 정책을 만드는 행정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런 정책 지원을 많이 해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작년에 기회가 돼서 오산 청년정책 토론 패널로 나가서 현실적으로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좀 공감이 되고 좀 긍정적인 것 같아서 적극 추천합니다. 아이디 휘동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던 청년 협의체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이디 휘동님하고 작년에 같이 그 활동도 했었고 저는 올해도 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어제 그 1차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모집 인원이 50명이 다 차 있는데 오산 청년과 정기적으로 한다는데 오산 청년 모두랑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좀 지속성을 가지고 자주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으로 청년협의체를 활용하면은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청년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생각입니다. 전국 청년 단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전국 청년 단체를 나가서 이제 회의나 이제 이런 걸 갖다 주최를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이제 청년들 얘기를 또 들릴 수 있는 게 또 많거든요. 그래서 오산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뭐 회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간담회 같은 것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주최가 되면 저도 참여할 의향이 있고 이제 그런 전국 청년들이나 뭐 아니면 오산 청년들 전부 다 이제 전체적인 목소리를 좀 자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근데 정책에 반영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얘기만 나오면 사실 그냥 듣고 끝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로 정책에 반영이 되면 더 많은 청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소통의 이제 수단으로 당연히 이제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기적으로 그런 자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의견을 좀 내주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 정기적인 어떤 토론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면 시민 토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의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고 있고 지금 지방자치, 청년자치 얘기했죠. 청년자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려면 운영이라든가 규정 같은 것들이 뒷받침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주민 스스로 이제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오늘의 어떤 이런 의미는 청년들이 토론을 통해서 청년들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면 민주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여태까지 오산에서도 그렇게 못했죠. 청년위원회가 있었지만 그걸 정책화하고 실현시키지는 못했는데 아마 이제는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그런 환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정책! 화이팅!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빠르다.